생일잔치를 아이들과 즐겁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오래 남을 추억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생일잔치를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팁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쭈쭈쌤과 가필루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선생님, 아이들과 생일잔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일잔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오래오래 기억하고 많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생일 축하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정말 큰 추억이자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교실 안에서 생일잔치를 제대로 받게 되다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교실 참 따뜻하다, 머무르고 싶다 라고 하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축하받을 만큼 난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존감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일잔치를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팁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의미 있는 생일잔치 만들기 꿀팁 첫 번째, 바로 생일책 만들기입니다. 생일책이란 생일을 맞이한 친구를 위해서요, 축하 메시지와 함께 내가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쫙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일책을 만드는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아이들의 생년 월일대로 순서대로 쭉 생일 리스트를 뽑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아이들 생일이 언제인지 쭉 본 다음에요, 교실 한쪽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아이들 생일을 표시해 둔다면 교사도 잊지 않고 생일잔치를 챙길 수 있고요, 아이들도 기억하기 쉬울 것입니다. 2단계 생일잔치 날짜 계획하기입니다. 생일잔치 날짜의 원칙은요, 그 달이 생일인 아이들 모두 다 한 달 같이 잔치를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이 생일이다 하는 친구들 모두 다 한 달 같이 잔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반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6교시에 생일잔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도 괜찮고요. 구체적인 날짜는 학년이나 학급 상황에 따라서 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멀별하다 보면 1월과 2월이 생일인 친구들은 학사 일정이 따라서 좀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12월 달에는 12월 첫째 주에는 12월이 생일인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1월과 2월이 생일인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생일잔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단계, 생일잔치 날짜에 맞추어 편지 쓸 계획 세우기입니다. 생일잔치 날짜가 정해졌다면요, 이제 아이들이 편지를 고르게 쓸 수 있도록 분배하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생일인 친구가 만약에 3, 4명이다 라고 하면은 한꺼번에 그걸 작성하는 거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조에 1명 정도 쓸 수 있도록 미리 분배하여 계획을 한다면 아이들도 부담 없이 편지를 정성껏 작성할 수 있겠죠? 4단계 생일책 편지 쓰는 방법 안내하기입니다. 생일책 편지 쓸 때 준비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A4 용지 절반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A4 용지 절반에 들어갈 내용은 2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 그 생일잔치 당일 그 친구에게 하고 싶은 축하 메시지를 먼저 적고요. 그 다음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친구에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 편지와 그림 이 2가지만으로 이렇게 생일책 편지를 구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굉장히 수월하고 재미있게 잘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쓸 때 보면 가끔 아이들이 별로 쓸 내용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뭐 대충 작성하거나 그냥 제출하는 것에만 급급한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단지 A4 용지 절반에 지나지 않지만 이걸 선물 받는 친구에게는 평생 가지고 갈 정말 귀한 선물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정성을 담아서 생일책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교사가 가지고 있는 생일책 편지 예시를 보여주면서 선생님 또한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새로운 시각을 바라보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데 도울 수 있습니다. 5단계, 아침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생일책 편지 쓰기입니다. 보통 아침에 오게 되면은 책을 읽거나 주어진 아침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일책을 쓰기 전날 미리 종례할 때 교사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땡땡땡님의 생일책 편지 만드는 것을 아침 활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라고 안내를 하면요, 아이들이 그 전날 미리
어떤 내용을 쓸까, 어떤 걸 선물로 그림을 그릴까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왔을 때 이 A4 반쪽 종이에다가 쓰게 되는데요. 사실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까요. 아이들도 부담 없이 정말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리고 편지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까지 다 한 것들을 교사들은 걷어두고요. 걷어둔 다음에 그것들을 싹 모아서 생일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6단계 생일 잔칫날 생일책 편지 선물하기입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든 생일책을요, 아이들한테 그 잔치 당일날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들이 생일 잔치와 함께 선물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정말 행복하게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다음번 다른 친구들의 생일 때 훨씬 더 나도 이렇게 정성껏 생일책 편지 써야지 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교실 안에서 축하를 제대로 받기 때문에 와, 내가 이렇게 축하를 받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돼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사의 공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생일책 만들기 아이들과 꼭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의미 있는 생일잔치 만들기 꿀팁 2번째, 하트 미역 선물하기입니다. 선생님, 저희 생일날 미역국 먹잖아요. 왜 미역국 먹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머님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 미역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임신하여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드신 것처럼 그렇게 고생해주신 감사한 어머니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느끼자는 의미에서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바로 이 하트 미역을 생일책과 함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날 미역국을 만들어 먹는 것에 대한 의미와 함께 이 하트 미역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함께 맛있게 미역국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서 주면요. 참 아이에게도 의미 있고 참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뿌듯한 그런 선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격이 또 한 개에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 그래서 학급 운영비로도 충분히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이 하트 미역 선물하기 선생님들께 추천드립니다. 의미 있는 생일잔치 만들기 꿀팁 3번째, 생일 당일에 특별한 혜택 주기입니다. 1년에 단 하루뿐인 날이니까 아이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건 어차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도 한 번씩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기보단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방학이 생일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겠죠. 이 친구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본인의 생일에서 가까운 달에 특별한 날짜를 지정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요, 아이들이 와, 생일이었구나 하고 더 축하를 해주기도 하고요. 내 생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일 당일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저희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급식 1등으로 먹기입니다. 아니, 매번 먹는 급식인데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급식 빨리 먹는 거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생일이라서 1등으로 먹는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즐겁게 아주 맛있게 밥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생일잔치를 할 때 공동체 놀이를 만약에 한다면 그럴 때 그 아이가 그 공동체 놀이 리스트 중에서 선택한 것을 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아무 놀이나 다 하고 싶어요 이건 안 되고요.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그 종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게 한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놀이를 가지고 훨씬 더 즐겁게 생일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저학년 아이들이라면 쉬는 시간이라는 중간 놀이 때 굉장히 인기 많은 놀잇감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먼저 선택하고 놀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그 당일 내에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일 당일에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건 학년이나 학급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그런 생일잔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생일잔치를 만들기 위한 꿀팁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어요. 아이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학급 운영을 고민하신 선생님들께 작은 팁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